점점 전 세계 소방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국제 소방 협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캐나다 소방청은 진실을 확인해보고자 베테랑 교관을 한국에 파견하지만 이 조사 결과를 들은 서구 소방관들은 오히려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캐나다 교관이 한국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리 난리가 났을까요? 저는 메리 윌슨, 캐나다 밴쿠버 소방서에서 15년 넘게 근무해온 교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화재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이 있어서 세계 각국의 소방 시스템과 대응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특히 요즘 한국이란 나라가 기술력이나 조직력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과연 소방 분야에서도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2월 첫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국제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속보 하나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 이런 뉴스를 보면 본능적으로 상황 분석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뉴스 앵커가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오전 8시 40분경에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박물관 옥상에서 불이 났다고 보도되었지만 나중에 정정된 내용으로는 3층 내부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인데 3층과 4층이 모두 전소되었다니 규모가 상당한 화재였죠. 화면에 비치는 박물관 외관을 보니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고 유리창이 깨져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한강을 건너 노량진동까지 매캐한 냄새가 퍼졌다는 점이었어요. 용산구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해서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해당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고였다는 뜻이죠. 저는 소방교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보면 자동으로 대응 시간과 진압 효율성을 계산해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나온 타임라인을 정리해보니 화재 발생 시각인 오전 8시 40분부터 소방 대응 1단계 발령까지 대략 1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의구심이 들었어요. 물론 현장 상황을 직접 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위험하지만 1단계 발령까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졌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규모의 화재라면 보통 30분 내에 모든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게다가 박물관 내부에 증축 공사 작업자들이 있었다는 점도 신경 쓰였습니다. 구조 요구자가 6명이었는데 그중 4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고 나머지 2명을 구조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연 한국 소방서가 이런 복합적이고 까다로운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재가 있는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화재와 인명구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뉴스를 계속 지켜보다 보니 몇 가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물관에 보관된 문화재들의 안전 확보 상황이었어요. 월인석보, 말모 이원고 같은 국가지정 보물급 문화재들이 모두 피해 없이 보호되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박물관이 증축 공사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휴관 중이어서 유물들이 1층 수장고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고 화재 발생 후 중요 문화재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사전 대비책과 신속한 문화재 보호 조치를 보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뉴스로만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소방대원 한 명이 구조작업 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와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에 예정된 글로벌 소방훈련 순회 일정에 한국을 추가해서 이번 한글박물관 화재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것이었죠. 진짜 한국의 소방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평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한글박물관 화재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블릿으로 관련 뉴스들을 계속 찾아보았죠.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 생각보다 상세하게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화재 진압에 투입된 장비가 76대, 인력이 262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와 있었고 큰 불길을 잡는 데까지 약 4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현장에 직접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유인촌이라는 분이 오전 11시 30분경에 박물관에 도착해서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런 문화재 관련 화재가 발생하면 고위급 인사들이 현장에 나오긴 하지만 3시간 만에 장관이 직접 온다는 건 꽤 빠른 대응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처음에는 내부로 진입했다가 4층에서 계속되는 폭발 때문에 철수했다는 내용을 보니 현장 상황 판단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싶었어요. 그리고 구조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한 명이 작업 발판이 빠지면서 2m 아래로 떨어져 철근, 낙하물에 다쳤다는 소식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부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동료들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일본에서 온 사토 유이치 과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사토 과장은 도쿄 소방청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아시아 지역 소방 시스템 비교 연구차 밴쿠버에 와 있었어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글 박물관 화재 얘기를 꺼내자마자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역시 예상한 대로네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문화재 화재가 발생하면 제대로 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1단계 발령까지 1시간이나 걸렸다니 우리 일본이라면 15분 안에 모든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사토 과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우월감이 묻어났어요. 게다가 소방대원이 부상까지 당했다고 하니 안전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네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토 과장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확실히 대응 시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재는 다 보호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사토 과장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마침 휴관 중이어서 관람객도 없었고 유물들도 미리 다른 곳에 보관해둔 상황이었으니까요. 만약 정상 운영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뻔해요. 사토 과장은 계속해서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소규모 박물관 화재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나라가 앞으로 복구 작업은 얼마나 부실하게 할지 뻔하지 않나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경험이나 시스템 면에서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뉴스에서 본 한국 측의 대응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보였거든요. 특히 문화재 보호 조치나 긴급 이송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사토 과장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메리 교관도 이번 기회에 한국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시아 소방 시스템의 한계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토 과장이 비꼬듯이 말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좋은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한글 박물관 화재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소방청에서 발표한 공식 브리핑 자료도 찾아보고 현장 사진들도 꼼꼼히 분석해 보았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정보는 대부분 언론 보도에 의존한 것들이었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조치 부분에서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화재 발생 2시간 반 만에 중요 문화재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송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작업은 사전에 비상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관련 기관들 간의 협조 체계가 원활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로 떠나서 한글 박물관 화재 현장을 직접 보고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해보기로 결심했죠. 사토 과장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뉴스에서 본 체계적인 대응이 실제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화재 발생 일주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택시 기사분께 한글박물관 화재에 대해 물어보니 뉴스로만 봤을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훨씬 뜨거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아쉬운 일이었죠. 다행히 문화재는 다 지켰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요. 기사분의 말에서 한국 사람들이 문화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 서빙고로에 위치한 한글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뉴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외관 손상이 그리 심해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보니 3층과 4층 창문들이 대부분 깨져 있고 외벽 곳곳에 화재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아직도 소방차 몇 대가 남아 있었고 소방관들이 잔불 감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 상태였습니다. 박물관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출입 통제나 안전 관리도 철저했어요. 일반인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면서도 필요한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제가 소방교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현장 견학을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최영준 팀장이었어요. 문화재청 박물관보건팀에서 일하는 분으로 이번 화재 대응과 복구 작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최 팀장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사고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메리 교관님. 멀리서 오셨는데 현장이 많이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최영준 팀장은 화재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게 오전 8시 40분이었고 저희는 9시 1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박물관이 휴관 중이라서 미리 수립해둔 비상계획에 따라 즉시 문화재 보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언론에서 보도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한 작업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우선했던 건 인명 안전이었지만 동시에 문화재 보호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월인석보, 말모 이원고 같은 국보급 유물들이 있었거든요. 최 팀장의 말에서 문화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방서, 문화재청,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이 모두 협력해서 2시간 반 만에 중유, 유물 257점을 안전하게 이송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도 박물관 화재 사례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호 작업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협력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신 건가요? 제가 물어보자 최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왔어요. 특히 박물관 증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소방서와 여러 차례 합동훈련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었죠. 이 말을 들으니 사토 과장이 했던 운이 좋았다는 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결과였던 거죠. 최 팀장은 현장을 돌아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소방대원분이 부상당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내부에 있던 작업자 2명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면서 저의 선입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인명구조, 문화재 보호, 화재 진압이라는 3가지 복잡한 미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관련 기관들은 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최영준 팀장의 안내로 박물관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화재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층과 4층은 확실히 많이 손상되었지만 복구 작업이 이미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조직력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재현해서 보여드릴게요. 최 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화재 신고가 들어온 후 4분 만에 첫 번째 소방차가 도착했고 10분 만에 현장 지휘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방관, 문화재 전문가, 박물관 직원들이 삼각 협력 체계를 이뤄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최 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집중하고 저희 문화재팀은 유물 보호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박물관 직원들은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협업이 가능했던 건 평소 훈련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남아있던 소방관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박물관 화재는 일반 화재와 완전히 달라요. 박종수 소방위가 설명했습니다. 물을 함부로 뿌릴 수도 없고 진압 방식도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작업했어요. 제가 그럼 진압 시간이 더 오래 걸렸겠네요? 라고 물어보자 박 소방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요. 각자 전문 분야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는 불만 신경 쓰면 되고 문화재팀에서는 유물 보호만 담당했으니까 오히려 작업이 빨라졌죠.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대응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기관이 협력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적의 효율을 낸 것이었던 거죠. 게다가 인명피해 없이 문화재까지 모두 보호했다니 이건 정말 완벽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저를 1층 수장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던 곳이에요. 다행히 화재 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유물을 중앙박물관으로 옮겼어요. 수장고 내부는 정말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공기질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죠. 이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 시간 동안 내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최 팀장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문화재 보호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물들을 이송하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에는 실제 소방훈련에 참여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이 평소 어떤 훈련을 받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었어요.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수 진압 기법, 연기 속에서의 유물 식별 방법, 긴급 상황에서의 기관 간 협력 체계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보다 더 정교한 훈련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감탄하자 최 팀장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더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사토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보니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시스템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사토 과장의 답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현장 쇼만 잘하는 거 아닐까요? 실제 복구 과정에서는 어떨지 모르죠. 다음 날 아침 최영준 팀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메리 교관님,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국제적인 관점에서 조언도 해주시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저는 관찰자로 온 것인데 실제 작업에 참여한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의 복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한글 박물관 복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의 복구팀은 단순히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더 나은 시설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최 팀장의 말에서 단순한 복구를 넘어선 비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었어요. 건축가, 소방 전문가, 문화재 보존 전문가, 전시 디자이너까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걸 조율하는 최영준 팀장의 리더십이 정말 탁월했어요. 메리 교관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설계에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 팀장의 요청으로 저는 새로운 소방시설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쌓은 15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과 대응에 최적화된 시설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한국팀이 제 제안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교관님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여기에 우리나라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요소들을 추가하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김민수 건축사의 말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창의성과 응용력을 느낄 수 있었죠. 셋째 날에는 실제 소방차를 타고 화재 대응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과 함께 모해 화재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 작업을 실습해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소통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현장에서는 손짓 발짓만으로도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의 전문성은 정말 세계적 수준이에요. 훈련을 마친 후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특히 문화재가 있는 특수 환경에서의 화재 대응 기술은 제가 캐나다에서 본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진압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복구된 시설의 안전성 검증 작업에 참여했어요. 새로 설치된 소방시설들이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었죠. 한국팀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어요.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유산이니까요. 이준호 소방서장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화재 당시에도 그렇게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거죠. 일주일간의 현장 체험을 마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선입견과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한국의 소방 시스템과 문화재 보호 체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이들이 해낸 일은 단순한 화재 진압이 아니라 문화와 인명을 동시에 지켜낸 완벽한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한글 박물관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마음과 지금의 감동적인 마음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러웠던 건 사토 과장과 함께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폄하했던 제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거죠. 특히 운이 좋았다거나 부실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윌슨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서울의 한글 박물관 화재 현장에서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의 소방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소평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현장을 보고 그들과 함께 일해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도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소방관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보여준 협업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인명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지켜내는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특히 최영준 팀장님을 비롯한 복구팀의 전문성과 헌신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최고였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는 캐나다에서 15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해왔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시스템과 정신력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생각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대응을 의심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국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동시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저는 펜과 편지지를 꺼냈어요.
최영준 팀장님께 편지를 써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아닌 손편지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친애하는 최영준 팀장님께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어떤 말로 제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일주일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평가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최 팀장님이 보여주신 전문성과 리더십, 한국 소방관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재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까지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역사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었어요. 한글 박물관 화재 대응은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협업의 중요성이었어요. 팀장님이 보여주신 협업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방관, 문화재 전문가, 건축가,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나로 묶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모습은 제가 캐나다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제 무지와 편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전문성과 헌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글 박물관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으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부끄러움과 감동을 모두 털어놓은 기분이었어요. 내일 아침 체크아웃하기 전에 이 편지를 최 팀장님께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사토 과장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현장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의 초기 판단이 완전히 틀렸었어요. 하지만 사토 과장은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최영준 팀장님께 편지를 전달하고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박물관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재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곳곳에서 진행되는 복구 작업 덕분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메리 교관님, 벌써 떠나시는군요. 최 팀장님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교관님 덕분에 우리 복구 계획이 훨씬 완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사람이 저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편지를 꺼내드렸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왔어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최 팀장님은 편지를 받아들고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팀장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궁금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나요? 최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변해 주셨어요.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10년 전 숭례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때부터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인 훈련도 실시해왔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에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한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설계 단계부터 화재 대응을 고려해서 지어졌어요. 수장고의 특수 환경 유지 시스템, 긴급 상황에서의 유물 이송 계획, 소방서와의 협력 체계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죠. 최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번 화재 대응이 얼마나 치밀한 준비의 결과였는지 새삼 놀라웠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관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평소 훈련대로 움직였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처음에 제가 대응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한 판단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복구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저는 한국팀의 작업 방식을 다시 한번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메리 교관님이 제안해주신 소방시설 개선안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에요. 최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는 더욱 안전한 박물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어요.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회의적인 마음과 지금의 깊은 감동 사이의 변화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무엇보다 문화재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책임감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최영준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협업 정신은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제 동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정말 특별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사토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과장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틀렸었어요. 한국의 소방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입니다. 하지만 사토 과장은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전문성은 다른 나라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팀이 제 의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글 박물관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놀라운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완벽한 대응이었나요? 처음에 의심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 상급자인 로버트 과장과의 대화였어요. 메리, 당신이 한국에서 보고 온 내용들을 우리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특히 다기관 협업 시스템과 문화재 보호 매뉴얼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소방청에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수 소방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들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영준 팀장님이 보여주셨던 리더십과 협업 방식은 많은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최 팀장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메리 교관님께서 제안해주신 개선안들이 모두 적용되어 박물관 재개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메일과 함께 첨부된 사진들을 보니 한글 박물관이 전보다 더욱 안전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어요. 사토 과장과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화재가 났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과장님,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한국팀의 대응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새로운 영상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 달간의 후속 경험들을 담은 내용이었죠. 안녕하세요, 메리 윌슨입니다. 한 달 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그들의 시스템과 정신을 우리 캐나다 동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여기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진정한 전문성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특히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처음에 저는 무지와 편견으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이르렀죠.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한글 박물관 화재 대응은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와 인명을 동시에 지켜낸 완벽한 협업의 결과였어요.
최영준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한국 소방관입니다. 교관님의 영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영준 팀장님으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리 교관님의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관님 덕분에 저희의 노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네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글박물관 화제는 저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존중과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한글박물관은 단순한 문화재 보관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과 전문성, 그리고 협업 정신이 집약된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낸 한글의 가치는 이제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른 문화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세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박물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